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원교육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배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기 수능반을 벌써 이제 4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해가 갈수록 이제 굉장히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특히나 지금 현재 3학년 학생들의 이제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갈 때 수학 1, 2가 2학년까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가 점점 더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현재 이제 부모님께서도 되게 관심사가 높으시고 이 수업이 쭉 잘 진행이 됐을 때 결국 이제 3학년에 가서 아이들이 결국에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일 중요한 시기는 아무래도 3학년 때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2학년 때 거의 대부분의 상황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이제 설명에서는 아이들이 이번 여름방학부터 시작해서 2학기까지 어떻게 수학 1, 2를 공부를 해줘야 내년에 가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 플랜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래서 전반적인 내년 학습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정답에 가까운 플랜을 좀 제시를 해 드릴 거고 저희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 6월 평가원이 이제 치러졌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먼저 간단하게만 요약을 좀 드릴게요. 일단 올해 6월 평가원에서는 미적분이 1컷이 84가 나왔습니다. 84에서 이제 85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작년 수능 기준으로 보시면 작년 수능에서는 88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85점이 나왔고, 그러면 작년 수능이 더 쉬웠냐라고 하면, 자,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 체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들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지만 작년 수능이 좀 더 어려웠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재수생과 반수생의 영향력이 크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난이도는 비슷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그 안에서 디테일이 조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서는 최다 오답 문항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 보시면 이번 6월에 뭐가 들어가 있죠? 미적분 세 문항. 그러니까 28, 29, 30. 그쵸?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미적분이 작년에 비해서 요 두 문항에 비해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정답률이 굉장히 낮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30번 문항의 난이도가 어땠냐? 실제로 난이도는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음. 다만 이제 고3 학생들이 아직 자주 나왔어요. 30번에는 지금 똑같은 주제가 나왔거든요. 작년 수능 30번도 마찬가지, 이번 수능 30번도 마찬가지. 합성함수의 극대극소 주제라는 게 나왔는데 똑같은 주제가 나왔는데 잘 못했죠. 고3들이 이 주제를 아직 잘 못 다룹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수능 똑같은 주제가 수능에서 나왔으면 정답률이 거의 비슷하게 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좀 눈에 띄는 게 공통 문항이 작년에는 최다 오답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문항이 어떤 문항이었냐면 굉장히 유명한 수학원의 점화식 파트. 근데 이게 어려워서 틀렸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는 요소를 굉장히 많이 끼워 넣어놨어요. 장치들을.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은 실력적인 부분은 실수로 많이 틀렸었고, 실제로 확통하는 친구들이 정답률 많이 깎아줬어요. 확통하는 친구들 정답률 1%가 안 됐습니다. 이건 미적분하는 친구들 기준이니까. 그리고 올해는 이제 22번에 구성이 약간 바뀌어서 수학원에 지수로그 함수가 나왔는데 정답률이 10%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치동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안 틀렸어요. 이유는 학교 내신보다 쉬웠어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15번에는 수학2 문항이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이제 똑같아요. 작년 수능에서도 15번에 수학2가 들어갔는데 오답률 이게 탑5 안에 안 들어가 있죠. 요번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정답률은 40%였습니다. 사실상 웬만하게 정상적으로 잘 열심히 공부를 한 친구들은 거의 다 맞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특징은 뭐냐? 미적분은 난이도가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원2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 조금 내려갔어요. 수능에선 그럴지도 모르지만 아이들이 체감하게 내려갔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그랬냐? 첫 번째는 자, 수원투 같은 경우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올해 6월 딱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게 전혀 없었다. 실제로. 그래서 확통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못했고, 실제로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무난했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고3들이 좀 수월하게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반 같은 경우도 거의 80% 이상의 학생이 1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굉장히 잘 본 시험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익숙한 주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익숙하다라는 건
2학년까지 얼마나 학습량이 잘 되어 있느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까지 내가 이 동네에서 사실 내신을 잘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큽니다. 그거보다도 좀 더 쉬웠기 때문에. 자, 근데 미적분은 반복되는 주제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난이도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번 28번이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여기에 28번 지금 정답률이 12%인데 이게 객관식 문항이에요. 원래 객관식 문항은 20%가 나와줘야 돼요. 찍으면 20%가 나오잖아요. 근데 정답률 12%밖에 안 되죠. 최상위권은 실제로 실력대로 풀다 보니까 좀 더 많이 틀렸어요. 최상위권은. 그러니까 운 좋게 찍어서 맞춘 친구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점점 난이도가 필연적인 심화 주제가 나오고 있지만 조금씩은 난이도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다. 그 식작성을 좀 더 많이 요구하는 그런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냐? 내년 수능까지도 그렇게 크게 많은 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내년 수능이 이제 사실상 지금 교육과제의 마지막 수능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핵심은 결국에 미적분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미적분이라는 말을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자, 수원2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게 또 곤란해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수능에 14번이 도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올해 6월도 도형 문제가 14번에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작년 수능 14번이 좀 어려웠어요. 그럼 실제로 어땠냐면, 도형 문제가 6월, 9월까지는 14번에 안 나오다가 14번의 난이도가 높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못했던 친구들, 미적분은 잘하는데 그 문제만 딱 틀린 친구가 발생을 해요. 그쵸? 그 친구한테 미적분이 핵심이 아닌 거예요. 왜? 이미 미적분 다 맞고 있었는데 수학 1에서 점수가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내년에 미적분이 결국에는 잘 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학습량이 필요합니다. 자, 나오던 주제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지금 불구하고 정답률 계속 10%대에 머물고 있어요. 28, 29, 32. 이유는 반복되는 주제인데 이게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맞추려면 상당히 많은 양의 문항과 많은 양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문항들이 나와요. 근데 결국에 미적분에 집중하는 시기가 아이들이 겨울방학 그리고 3, 4, 5, 6, 7 내년에 들어가서 조금 더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이들이 올해 해야 될 것들은 일단 수원2에서 구멍이 없게 잘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 내년에는 크게 시간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일단 가장 핵심은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학습 플랜을 짜야 되냐? 자, 일단 학습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자, 수능 수학의 학습 단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능 수학은 크게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보통 이제 겨울방학 스텝 1, 그 다음에 3, 4, 5, 6, 7까지 스텝 2, 그 다음에 7월부터 실전 모의고사, 이런 단계로 구성이 되고, 대부분의 수업에서 스텝 1에서 뭘 하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기출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2학년 때까지 대부분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일단 기출을 풀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게 기출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3학년 때 3월쯤에 이제 처음 만난 친구들한테는 너 1, 2월에 뭐 했냐? 그 이후부터 만난 친구들한테는 이런 걸 물어봐요. 너 기출은 일단 다 풀었냐? 그럼 아이들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출을 풀었는지 뭘 풀었는지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본인이 뭘 풀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출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돼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해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작년 수능 21번, 그 다음에 올해 수능 올해 6월 21번에 뭐가 나왔냐면 똑같이 수학2에서 함수의 극한의 존재성을 판단하는 정의를 그대로 적용한 주제가 나왔어요. 이 주제는 굉장히 유명한 주제입니다. 자, 그럼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맞냐? 이 문항을 보자마자 해야 될 것들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게 이미 알고 있는 주제고 이게 이미 기출에서도 반복됐었던 주제니까 나는 이거 딱 보자마자 이렇게 하겠다 라는 플랜이 바로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데 3분이 걸리면 안 돼요. 그 정도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목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특히나 미적분 하는 친구들은 작년 수능 미적분이 조금 이제 난이도는 꽤 있었어요. 아이들이 잘 보긴 했지만, 자, 근데 중요한 게 뭐였냐면 계산이 좀 많이 길었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시간 확보를 해야 되죠. 그럼 시간 확보를 못하는 친구들 어떤 특징이 있냐? 누구나 뻔히 아는 주제를 하루 종일 풀고 있는 거예요. 왜? 본인은 이 문제를 알기는 아는데 어? 뭘 해야 될지 뭔가 명확한 플랜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맞추겠지. 제일 심한 파트가 보통 도형 파트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기출 해석이라는 거 그런 겁니다. 일단 이 기출의 의도, 그 다음에 주제. 자, 그럼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서 비슷한 상황이 오더라도 맞춰내겠다. 그게 겨울방학 때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4월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엔젤을 보통 푼다라고 해요. 그럼 그때는 뭐 하냐? 이제 요걸 변형된 상황을 주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모르는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요게 3월부터 8월까지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8월부터 넘어가면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풀어주면서 실전 시간 내에 요 자기가 연습해왔던 걸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수능 학습의 단계는 이렇게 3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은 어떻게 보면 거의 저는 이제 스포츠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제 테니스를 이제 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한 1년 반 정도 치고 있어요. 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의 이게 수능이랑 이제 비슷하다. 왜냐면 새로운 무언가가 나온다라기보다 이미 해야 될 것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잘 연습이 되어 있냐?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나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냐? 그 훈련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가 지금은 점수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똑똑해서 점수가 잘 나온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지금 수능에서는. 왜? 30번이 정답률이 10%가 넘어간다라는 건 머리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수생들이 보통 이제 미적분을 더 잘 보는데 재수를 하면 갑자기 머리가 똑똑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반복 훈련이 잘 되어 있느냐가 결국에 수능을 결정한다. 자, 그러면 제가 제시하는 수능반 학습 전략은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2학기 때는 최대한 기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학년에 딱 들어갔을 때 가장 힘든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에요. 기출을 자기가 뭘 풀었는지 모르는 친구들. 일단 기출을 최대한 많이 반복을 해주면서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뭘 풀었는지 정확하게 알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걸 2학년 때까지 마무리하면 돼요. 실제로 지금 6월 정도의 수원2 난이도라면 이 정도 수준만 돼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보면은 이제 좀 잘하는 반 선생님들께 여쭤봤는데 2학년을 풀려보면 벌써 수원2를 거의 다 맞고 있어요. 요 정도가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를 2학기 때 땡겨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학년 때 최대한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3학년 때는 크게 고민할 게 없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일단 기본은 당연히 기초에 대한 해석. 그러면서 이 변형에 대한 상황, 변형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적용하는 훈련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 수능반에서는 당연히 수업 시간에 기본적으로 모든 기출에 대한 중요 문항들 제가 해석을 3점, 4점까지 다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킬러 문항까지 다 해줄 거고, 자, 그리고 모든 테스트 워크북이 변형된 문항이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아이들을 학습시켜서 자동으로 저희 수업만 들으면 자동으로 2학기 때 기출이 최소 3회독 이상이 반복되게끔 강제성을 약간 부여해가지고 워크북 테스트만 잘 열심히 풀어도 자동 반복되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심화 주제인데 지금 15번의 수학2가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22번에 킬러 문항이 나왔었죠. 그리고 미적분에서는 28, 30번 문항이 킬러 문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문항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냐가 중요한데 사실 이 문항에 대한 대응 능력도 2학기 때 거의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3학년 3월달에 딱 처음 봤는데 자, 이 친구가 기출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어머님한테 3월달에 미리 말씀을 드려요. 이 친구는 킬러를 풀기가 좀 어렵다. 그건 3월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학년 때 그 작업이 사전 작업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단은 되게 단순합니다. 일단 기출에 있는 킬러를 다 풀어야 돼요. 그동안 22번, 30번으로 나왔었던. 그래서 이 킬러 문항들 계속해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주요 문항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 다룹니다. 다루는데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할 것들 그리고 제가 이제 고3 수업에서 쓰고 있는 자작 문항들까지 해서 아이들이 매주마다 이제 생각하는 훈련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뒤에다가 매일매일 하루에 한 문항씩 고민할 수 있게끔 킬러 문항을 넣어줄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 작업을 잘 반복한 친구들은 2학년이 넘어가서 3학년 들어갈 때쯤 어느 정도 킬러 문항에 대해서 접근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은 킬러 문항도 훈련을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어차피 그래봤자 나오는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심지어 이제 15분으로 내려갔으니까 수학2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도 같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2학년 때 최대한 많이 고민을 해서 시간을 많이 확보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3학년 때는 이제 또 미적분에 대해서 킬러 문항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2학기 때까지 겨울방학에 아이들이 해야 될 것들의 최소 7할 이상을 2학기 때 다 마무리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수업을 여름방학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2학기 때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회차 이제 11회차 정도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항상 끝날 때마다. 그래서 매년 해보면은 끝날 때쯤 되면 뭔가 되게 촉박하다. 그리고 뭔가 그래도 아이들한테 조금 더 자세하게 주제들을 이제 깊게 파고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회차가 좀 이제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조기 수능만 제가 거의 대치동에서는 첫 해부터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좀 빠르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또 이제 부모님들도 이렇게 관심사가 막 많으시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관심사가 높으시니까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빠르게 좀 시작을 해가지고 아이들 수능에 좀 반박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고, 자, 이제 목표는 이렇습니다. 올해 수능을 제가 딱 그 시즌을 봐요. 매년. 매년 어떻게 했냐면 수능이 딱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종강을 하는데 수능이 끝나고 나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풀려요. 그럼 우리 목표는 딱 이거다. 이날 수원투 다 맞자. 그리고 만약에 예전에는 이제 22번에 킬러로 나왔으니까 자 22번 빼고 다 맞자. 그러면 내년엔 크게 고민할 게 없다. 이겁니다. 저희 반의 목표는 그렇게 목표를 잡아두고 수업이 진행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클리닉은 제가 수업 전후로 해서 저희 담당 조교를 붙이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이렇게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3학년 때 들어가는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들께서 3학년 커리큘럼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넣어놨고, 실제로 보시면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얼마나 2학년 때 많이 다 빨리 가져갈 수 있을까? 요게 결국에 고3 현역 때 수능을 얼마나 잘 볼 수 있냐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저희 수업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고요. 아마 지금 시즌부터 이제 올해도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도 되게 관심사가 높으시기 때문에 제 생각엔 반박자 빠르게 좀 더 시작을 해도 아이들이 굉장히 잘 열심히 할 거라고 봐요. 아이들도 이제 조금 되게 자각을 이제 되게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부터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프리수능반을 항상 해보면 굉장히 열심히 해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실제로 제가 끝나고 나서 딱 수능 문제를 아이들한테 줘서 풀려봤을 때 굉장히 이게 성취율이 높습니다. 저희 수업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가면 3학년 때 확실히 훨씬 더 좋았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수업을 잘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저랑 이제 같이 보내게 되면 제가 2학기 때 무슨 일이 있어도 후회 없이 3학년을 잘 맞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수업을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